자, 여러분, 2025년도 상반기 버전으로 삼성그룹 자기소개서 실수를 줄이는 8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수만 줄여도 자기소개서 엄청 고도화해서 잘 쓸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워낙 정보가 많은 회사예요. 삼성 자체는. 그렇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원하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의 자기소개서에서 주로 자주 실수하는 영역들을 저희가 잘 정리하고 그것들을 하지 않으면 자기소개서는 당연히 더 좋아지겠죠. 저희는 지금 구멍가게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글로벌 넘버 1위의 기업에 지원하고 있다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삼성그룹 자기소개서를 좀 더 고도화해 보시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삼성의 자기소개서 항목은 어쨌든 변하지가 않죠. 살짝 뭐 4번 항목이 변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1, 2, 3번의 항목은 공통적입니다. 왜? 근데 그 항목 자체가 가장 최적화된 항목이니까 그렇죠. 최적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1번 항목은 지원자 가지고 있는 비전과 꿈을 체크하면서 왜 우리 이 업종에서 이 도메인에서 그리고 그중에서 왜 삼성에서 함께 성장하고 싶은지에 대한 뚜렷한 목표의식을 판단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항목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 2번 항목은 성장 과정을 1,500자로 쓰라고 해요. 그렇죠? 단 항목은 700자, 뭐 그다음에 1000자 이렇게 쓰는데 왜 성장 과정을 1,500자로 쓰라고 했을까? 그만큼 삼성에서 어떤 조직의 적합성이나 회사와 어떤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나 인사이트에 대한 것들을 또 다양하게 평가해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기술만 갖추고 있는 인재가 아니라 인성도 갖추고 있는 인재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성장 과정이라고 하는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다른 회사들은 성장 과정 쓰는 항목이 별로 없는데 삼성만 유독 성장 과정을 1,500자로 쓰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 써야 되는 거죠. 3번 항목은 사회 이슈를 쓰라고 해요. 그렇죠? 근데 사회 이슈라고 하는 것을 왜 기술 이슈라고 얘기하지 않을까도 고민해 봐야 되겠죠. 사회 이슈라고 한다면 아니 우린 엔지니어들이 대부분 많이 쓰는데 기술 이슈를 쓰라고 하면 훨씬 더 쉬웠을 것 같은데 기술 이슈가 아니라 왜 사회 이슈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잘 체크해보고 써야 되는 항목이 되겠죠. 그래서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인성과 실력을 골고루 평가하고 통찰력까지도 확인해 볼 수 있는 항목들이기 때문에 이 삼성그룹사가 이런 자기소개서의 항목들을 변경하지 않고 꾸준하게 이 항목들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것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거예요. 자, 실수를 줄이기 위한 첫 번째는 성장 과정에서의 실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엔지니어 중심의 자기소개서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성장 과정에서 자기의 가치관이나 자기 인생의 터닝 포인트나 이런 것들을 쓸 때에도 다 프로젝트예요. 내가 이 전공을 선택한 이유라든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개발자가 되려고 했던 이유라든지 아니면 왜 내가 반도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자꾸 이런 것들을 자꾸 가지고 와서 어떤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내가 이렇게 기술력을 갖추면서 막 뽐내고 싶어하는 막 그런 느낌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항목들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4번 항목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너무 프로젝트를 쓸 때 써도 됩니다. 근데 그 쓸 때 프로젝트 쓰더라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협업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정도로 하는 어떤 태도적인 면으로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 자체에 막 실험 내용이나 이런 방법론들을 막 다 쓰면서 실험 과정이나 프로젝트 과정을 다 쓰면서 내용들을 이어가다 보니까 이게 직무 기술서인지 아니면 성장 과정인지 애매하게 나타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아웃풋을 어떻게 바꿔줘야 된다? 내 인생의 가치관, 내 인생의 태도라는 버전을 다 바꿔줘야 돼요. 그 다음에 성장 과정에서 회사와의 시너지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지금 삼성의 경우도 어떻게 되고 있어요? 네. 지금 SK 하이닉스와의 경쟁뿐만 아니라 지금 엔비디아에서 HBM에 대한 납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도 되게 많이 있는 회사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의 삼성은 좀 더 도전적으로 그다음에 좀 더 이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기술을 고도화해 나가는 과정들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그러한 지금 삼성의 흐름에 맞춰서 그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가치관을 보유한 사람일수록 더 매력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성장 과정에서도 예를 들어 도전과 혁신 이런 태도와 자세를 평소에 가지고 있었거나 평소에 그런 것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았던 사례가 있다거나 그러면은 이 사람도 우리가 뭔가 도전하자, 같이 나아가자,
좀 힘을 내자라고 했을 때 저도 그런 의견에 동의합니다라고 하면서 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가치관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니까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 키워드를 쓸 때 배려와 존중 이런 것도 되게 좋은데 지금 이 사업이나 도메인에서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정말 중요한 어, 직원들의 마인드가 뭘까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내가 거기에 잘 맞는 키워드와 핵심 내용들을 정리해 나가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잘 두고 써야 되고 자 지원 동기와 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제 일관성에 대한 부족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원 동기에서는 막 회사에 대한 좋은 정보들 막 이렇게 나열해요. 막 이것저것도 썼는데 꿈에 대한 부분들은 지원하게 된 동기하고 연결고리가 안 생겨요. 이러면 이게 되게 문제점이 커집니다. 자, 삼성이 왜 지원 동기하고 꿈을 같은 항목에 쓰라고 했을까? 지원 동기 따로 꿈 따로 쓰면 되잖아요. 그 의도는 꿈 그 자체가 지원 동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꿈에 대한 부분들을 쓰실 때에도 여러분들이 도메인에 대한 고려를 좀 해야 된다. 예를 들면은 삼성에 관련된 뭐 이슈나 이런 공부들을 막 하잖아요. 삼성 기업 분석 막 하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실 겁니다. 관련된 내용들 찾아보시고 정보는 많으니까. 그렇죠? 기술적인 정보도 좀 알아야 되고 할 게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 전에 바이오 산업의 이해라든지 바이오 시밀러 시장에 대한 특성,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반도체 시장에 대한 특성, 산업에 대한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먼저 파악하고 꿈이나 포부를 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데 지금 삼성의 현재 기술 뭐 약간 그래서 뭐 생산 기술 최적화 수율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렇게만 쓰니까 그게 꿈이 아니라는 거죠. 꿈의 자체가 기준이 되게 낮게 설정돼 있고 너무 단기적인 경우들이 많아요. 꿈은 좀 더 장기적이고 꿈은 좀 더 뭔가 삼성의 미래를 좀 고려하면서 내가 그 미래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서 삼성의 새로운 어떤 터닝 포인트에 기여하겠다라든지 그런 내용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도메인 공부, 즉 업종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게 중요한 항목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 이슈와 관련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자신의 견해를 쓰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항목의 의도는 여러분들이 뭐 어떤 내용을 잘 정리해서 뭐 진짜 논술처럼 뭔가 외워서 쓰는 과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논술문처럼 보이긴 하지만 논술이라기보다는 자신의 견해를 얼마나 다양한 아이디어적인 관점에 좀 제시해 주기도 하고 사회가 흘러가는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앞으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인지를 예측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한데 그냥 다양한 기사들과 다양한 정보들을 정리해서 GPT한테 이것들을 가지고 정리해 달라 한 다음에 거기서 내 거를 조금 바꿔가지고 써주는 정도로 하게 되면 그건 나의 견해가 아니라 이전에 나왔던 견해들을 정리한 거죠. 그거는 삼성 그룹사의 정말 그 서류를 보시는 분들이 딱 봐도 그건 알아요. 네. 이분들이 얼마나 굉장한 역량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죠? 그렇게 어설프게 적당하게 쓰려고 하지 말고 이게 내가 맞고 틀린 것들을 떠나서 나의 견해나 나의 생각을 솔직하게 정리하고 어필하는 게 되게 중요한 항목이니까 너무 뭐 맞게 써야 된다. 뭐 논리에 어긋나면 안 된다. 이런 것들 너무 따지기보다는 그 자신의 견해를 펼치는 거에 대해서 더 많이 고려해 보셔야 돼요. 이것도 어찌됐든 인사이트죠. 네. 자기소개서 안에서 사회나 기술에 관련된 이슈를 쓰면서도 그 변화에 대해서 내가 좀 인식하고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제가 앞서 서두에 우리 구멍가게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만 삼성이 좀 필요한 인재가 될 수 있을까를 수없이 고민해보고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저런 사회 이슈 같은 항목을 쓰더라도. 그 다음에 사회 이슈를 작성하면서 여러분들이 자주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견해를 쓰잖아요, 그렇죠? 삼성의 경우에는 뭐 이렇게 뭐 지금 AI 관련돼서 뭐 지금 현재 시대는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지금 삼성은 현재 이런 것들 도입함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이 잘하고 있다는 것들 써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회 이슈를 쓰면서 또 기술 이슈를 쓰면서 삼성이 이렇게 빠르게 어떻게 도입하고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뭐 이런 바이오 뭐 다양한 어떤 시장에서 빠르게 대응을 하면서 잘 준비하고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항목 자체는. 그런데 우리는
삼성이 잘하고 있어라고 하는 일종의 이런 것들 아리가토식 표현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막 쓰면서 잘 썼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아니라 삼성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갔으면 좋겠다. 삼성도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견해 정도를 살짝 넣어주면 되는 건데 잘하고 있다는 식으로 연결하거나 하면 통찰력이 떨어진다. 자, 그래서 인사이트 도출에 대한 부족을 자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회사 공부를 하는데 그 공부한 거 그냥 그대로 그냥 내용에 기입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앞으로 기술적 변화나 이런 것들이 더 요구가 되겠구나. 다양한 리포트들을 보다 보니까 그럼 지금은 삼성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나름대로 좀 정리해 보시고 인사이트를 도출해 써야 되고 거기에 내가 얼마나 잘 맞는 사람들도 어필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인사이트의 부족함이 뭐가 있냐면 그런 게 있어요. 팀워크를 쓰는데 팀워크를 씁니다. 그렇죠? 팀워크를 통해서 팀원들과 함께 협의를 진행하였고 중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회의를 진행하여 뭐 협업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는 협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팀워크 능력을 바탕으로 삼성에서 뭐 공정 엔지니어로 어떻게 협력하고 성장하는 인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쓰고 내가 잘 썼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아니라 저 다 쪼개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뭔가 개발 소프트웨어 쪽이라고 한다면 요즘에 애자일한 소통이 중요하니까 소통도 그냥 소통 능력이 있습니다가 아니라 애자일한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빠르게 변화되는 환경에 잘 적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써주면 더 좋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팀워크 협력에 대한 것들도 뭐 이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갈등을 통해 더 치열하게 토론하게 되었고 이 토론의 과정을 통해서는 더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에는 갈등은 피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이러한 갈등을 통해서 치열하게 토론도 하고 회의하면서 새로운 인사이트와 새로운 방법론을 도출할 수 있었던 이 경험은 저희의 갈등을 회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부딪히고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며 오히려 갈등을 통해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더 좋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면서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나름대로 좀 정리해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강점을 좀 쪼개야 돼요. 팀워크도 좀 쪼개고 도전 정신 좀 쪼개고 소통도 그냥 공감합니다가 아니라 약간 뭔가 소통 뭐 애자일하게 빠르게 소통하는 것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면서 어떻게 빠르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한 건지 깨달았다라든지 아니면은 소통 얘기하면서도 뭐 예를 들어 뭐가 그러니까 의견줄에 대한 중요성을 좀 깨달았다라든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소통 다 쪼개보고 강점을 다 쪼개보면 보다 보면 인사이트가 더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어 7번은 면접까지 고려하지 않은 서류를 채우기 위한 글쓰기. 네. 이거 뭐냐면은 우리가 자기소개서에서 삼성에서 질문을 좀 하겠죠. 그쵸? 지원 동기를 보고도 질문할 수 있고 이력 사항들을 보면서 질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성장 과정을 통해서 질문하는 것도 되게 많긴 많아요. 근데 불필요하게 그냥 내용을 채우려고 너무 불필요한 내용들을 많이 쓰세요. 예를 들면 성장 과정 초도백자 써야 되니까 성장 과정 쓰지 않고 성장 과정보다는 앞으로 입사해 삼성에서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저희 태도를 바탕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내용들이 더 많아. 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무의미하게 서류에 글자 수를 채우려고 내용을 채워넣기보다는 경험이 좀 부족하거나 좀 내용이 좀 부족하더라도 최대한 그 지원하는 그 항목의 의도나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내용을 채워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무 역량에서 이제 이해했다 정도의 수준에서 설명하는 것이 좀 아쉬워요. 뭐냐면은 왜 삼성전자 4번 항목에 보면 본인이 그동안 준비했던 노력과 그 준비했던 노력을 바탕으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느냐를 쓰라고 하잖아. 그러면은 그런 항목에서 우리가 천자 항목이라고 하면 한 800자 정도는 자기가 준비했던 노력을 막 써요. 그리고 200자 정도는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기여하겠습니다를 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만은 뒷부분에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준비해왔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알겠는데 그걸 가지고 그렇다면 앞으로 입사해서 어떤 업무에서 더 기여할 수 있는지를 잘 설명하는 게 그것이 정말 제대로 직무를 이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가 한 것을 막 실컷 설명해주고 실제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결성을 만들지 못하니까 뭐 내가 와서 어떤 것을 잘할 수 있는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매력적으로 어필되지 않는 거죠. 이런 것들은 나중에 면접에서도 여러분들이 다 드러나게 되다 보니까 단순히
이제 우리가 직무에서 뭘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쓸 때에 그냥 준비 논만 쓰지 말고 기여도에 대한 부분들을 잘 쓰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것들 바탕으로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직무 역량에서 이해했다 정도의 수준에서 쓴다고 얘기하잖아요. 이해했다 정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작성하실 때에도 단순히 그냥 이해했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다, 어떻게 적용할 수 있다를 다 동사용으로 바꾸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니고, 알겠죠?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였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 공부했는데 특히 그거에 공정에서 어떤 것들의 중요성을 파악해서 좀 더 지금 최근에도 어떻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약간 동사용으로 좀 바꿔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SK도 마찬가지지만 실제로 저희 작성하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반도체라고 한다면 직무 준비 노력을 이렇게 수평으로 얘기하신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어요라고 여러 가지 얘기하신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도 물론 얘기가 될 수 있긴 합니다만 저는 특별히 이걸 잘합니다라고 하고 좀 송곳처럼 깊이 있게 파고드는 방식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저는 이런 어떤 영역들 중에서 특히 직무 영역들 중에서 이 부분을 제가 정말 잘합니다라고 하면서 좀 송곳처럼 좀 파고드는 형태의 집중도를 보일 수 있는 직무 역량이 있을수록 더 매력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거 했다는 것들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쓰다 보면 이게 더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시면서 직무 준비 노력을 써야 되고 자 요즘에 직무 준비 노력의 핵심 포인트가 뭐죠? 삼성은 지금 물론 다 모든 기업사가 다 제공해 주는 건 아니지만 직무 기술을 아주 상세하게 제공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예전에만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준비했고 이런 것들을 기여할 수 있습니다라고 썼다면 이제는 삼성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거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이 직무서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직무 기술서에다가 좀 써줄 테니까 여기 이것을 보면서 본인이 왜 우리 회사에 필요한 사람인지를 증명해봐라고 하는 형태로 좀 바뀌었죠 관점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직무 기술서를 이렇게 딱 보면서 여러분들이 직무에 나와 있는 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롤 중에서 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내가 프로젝트 경험이 있어라고 좀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요구사항이라든지 우대사항 같은 것도 보면서 요구사항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 이렇게 준비해왔기 때문에 나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뭐 준비했던 프로젝트를 좀 써본다든지 네, 그런 방식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무서를 보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나는 어떤 부분에 조금 더 네,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직무기서를 기반으로 써주면 좋아요. 네, 알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직무기서가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롤 중에서 또는 요구사항을 통해서 내가 삼성전자의 롤에 어떤 부분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써주는 게 좋다. 그래서 기여도는 직무기서를 보고 그 직무기서에 나와 있는 텍스트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잘 적용해 주는 것들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수에 대한 부분들 좀 정리해 봤는데 추가적인 궁금증에 대한 부분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기존에 합격한 서류 다시 활용해도 되는가에 대한 질문들인데 성의의 문제죠. 네. 기존에 합격했던 서류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되도록이면 저는 다시 써보라고 합니다. 왜 그때 다르고 좀 그때 사회 이슈가 좀 지금의 사회 이슈가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뭐큰 변화가 없더라도 크게 내가 뭐 최적화된 내용을 썼다고 하더라도 표현이든 뭐 헤드라인이든 구조든 아니면 인사이트든 이런 것도 좀 다양하게 다시 한번 써보시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AI 활용해서 피드백 받는 것도 문제가 되는가? 내가 쓴 자기소개서를 GPT에 넣어서 이거 좀 더 잘 만들어줘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또 고쳐넣기 해서 그대로 가지고 와서 붙여넣기 하는 것들도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GPT가 자기가 쓰는 주요 언어로 다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냥 저는 그냥 아예 GPT를 고려하지 말라고 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저 또한 물론 GPT로 자기소개서를 효율적으로 작성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강의하기도 하지만 어, 삼성의 경우나 좀 우리가 좀 대기업 스탠다드로 좀 준비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너무 GPT에 의존하기보다는 자기가 최대한 쓸 수 있는 것까지 최대한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약간의 뭐 문법적인 오류 이런 거 있어도 돼요. 그런 게 문제가 아니죠. 방향이 문제죠, 방향.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 AI 활용해서 쓰지 마시고 이력서의 상세 설명란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가. 저의 경우에는 본다면 어쨌든 역할과 그쵸? 내가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활동에서 역할이 있을 거고 어떤 성과와 배운 점이 있을 겁니다. 역할과 성과 배운 점에 대한 것들을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취미나 특기 종료하는 인물도 평가의 요소인가? 평가의 요소일 수 있죠, 여러분. 평가의 요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평가를 받으니까 뭐 어떤 대상을 써야 된다. 뭐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사료 자체에서 평가 요인이라기보다는 약간 면접에서의 질문의 용도로 쓸 수 있겠죠. 제가 생각할 때 취미는 이런 거거든요. 취미는 좋아하는 거잖아요. 좋아하는 것을 얼마나 오랫동안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에 몰입해서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도 꾸준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거니까 취미는 되도록이면 좀 약간 길게 오랫동안 하셨던 취미가 있으면 좀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특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잘하는 걸 통해서 내가 주변에서 이거 잘한다고 한다거나 주변에서 나한테 뭐 이런 부분에서 많이 물어보는 것들이 있다거나 그래서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일정 관리를 잘한다든지 뭐 그다음에 분위기 형성을 잘 한다든지 이런 것도 다 특기입니다. 그래서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특기 같은 것들을 적어주는 것들도 효과적일 수 있다. 종료하는 인물에 대한 경우는 누구를 써도 상관없다. 다만 그 사람 왜 종료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작성할 때에도 뭐 내가 좀 이 직무적인 역량이나 태도가 되게 꼼꼼해야 되고 도전적이어야 된다면 그러니까 꼼꼼함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 그럼 도전을 좀 대표할 수 있는 인물 이런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더 정말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종료하는 인물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할만한인데 내용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일단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 삼성의 자기소개서는 다들 잘 써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실수하는 부분들을 좀 최소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실수를 줄이는 8가지 방법과 추가적인 궁금증 정리를 몇 개 좀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꼭 성공적인 투자 말고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시간을 투자해서 삼성전자에 또 삼성그룹사에 입사하시는 계기가 되는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